있기 때문에 네, 그거 얘기했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부분에 대한 상담을 1차적으로 받으셔야 되기 네. 때문에 자, 1차 상담 다 끝났고 벌써 이게 받으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법적인 것도 처음에 광명시 아보전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광명시 아보전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아동들도 그렇고 다 광명시 아보전에서 원가정 복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지금 특히 어머니께서는 넷째를 임신하셨고 여기 광명시까지 가기 어려우니 안산에 거주 중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광명하고 안산하고 얘기가 되어서 안산에서 부모님들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애초에 개입된 곳이 광명시 아보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멀지도 않고 거리가 예, 그래서 광명시에서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산에도 아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보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 아버전의 문제는 안양보다는 안산시의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일 안산으로 이사를 했으면 안산으로 관할인데 이게 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는 그냥 심의위원회만 설치한다고 돼 있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시행령 같은 게 있나요 여기에? 시행령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지역에서 관할하고 아버전이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 이게 머물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또 아이는 보육원으로 이제 안양에 넘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보면 제가 청와대나 위쪽에다 복지부에다 항의하는 게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되면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든가 그리고 아래에 계신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부모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해 달라든가 공무원들이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말씀은 네. 틀린 거 아니잖아요. 네. 복지정책은 1순위가 현장 방문 맞아요. 우리 그 어려운 분들 시민들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복지과 공무원들이 쓰고 많이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사각지대에서 엉뚱하게 아버전이라는 어떤 초복기관이 이런 것이 공무원들도 아닌데 위탁 관리 사설 민영업체인데 여기가 관여하면 공무원들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을 아예 그냥 자기들이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들러리 쓰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아버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힘들다고 얘기한 적 없나요? 호소한 적 없어요? 우리 담당 공무원님한테 이거 이 심의위원회 되기 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힘들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한테는 따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심의위원 문제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요 문제로 관할한 분은 보육원 쪽이랑 여기 관할한 분은 없나요? 여기 이쪽에서 심의위원 네. 심의위원회 하나만 관여하시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고 퇴소하는 문제나 전체적으로 현재 광명아버전과 관리가 되는데 안양보육원에 이렇게 지금 보육원도 여기서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관리 감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도 똑같이 한 분만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이 여기 관여이 되어 있나요? 기관 관련해가지고 네. 관리 감독하시는 담당자분은 따로 계시고요. 보육원에 있는 거. 심의위원회는 업무상 제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안양보육원과 관련돼서 아이 시설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역할을 안 하나요? 제가요? 아니 그분 그 안양보육원을 관장하시는 분, 그 담당자분도 한번 불러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아니 그 아이가 이렇게 보육원에 돼 있어서 네. 보육원에서는 이미 다 건강 상태가 돼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적으로 네. 아이가 아프거나 뭐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죠, 보육원에서. 네. 그리고 그런 건강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는 것도 의무예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네.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좋은 그 안양의 이제 보육원에서 네. 이제
갈 거라고 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부 관련된 거는 원가정 복귀 여부 관련된 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 왜 좋습니다. 좋아요. 퇴소하기 전에 예. 퇴소 결정이 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건강 검진하고 치과 진료를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자, 왜 몰라요? 다 우선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아동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질병 발생 시에는 무조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네. 1년에 한 번씩 건강 체크를 하기 그거는 위해서 여기 의무적으로 무조건 여기 하는 계신 거거든요. 심의위원회 공무원님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아동 안양 보육원과 관련된 공무원이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직무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쪽까지 안양 보육원까지 관여 안 하시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는 관여 안 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아동보호 전문 요원으로서 네. 기관에 이제 방문하고 네. 아이들 확인하고 확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 업무가 제가 조금 다를 하나 뿐이에요. 제가 네.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무슨 사안 됐든 간에 저는 옆에 뭐 검찰도 그렇지만 사건은 거주지 우선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네네. 명확하게 처리해질 주체가 왔다 갔다 해요. 보세요. 지금 교육은 광명에서도 받았고 안산에서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 교육은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부모 거주지 위주로 돌아가야 그게 그 편리를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사를 갔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안산 위주로 돌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안산으로 넘기고 이관하고 아보전도 안산으로 이관하고 보육 애들 그 임시보호소도 안산 쪽으로 하고 그래야 모든 것이 한쪽에서 통일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육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 군데서 할 수 없으니까. 네. 세 군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퇴소 주체를 누가 할 거예요? 물론 여기 안양시에 심의위원회 산다고 하지만 지금 이 광명도 연결돼 있고 안산도 연결돼 있고. 선생님 똑같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게 학대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학대 아동이 분리됐을 지금 때도 심의 광명시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 제 얘기는 들어보세요.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그랬죠. 아동 주소지 위치. 아동 주소가 어디 있어? 아동 주소가 부모 밑으로 돼 있는 거지. 아동 주소가 어떻게 안양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안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안양에 주소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안양시에 있는 보육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원이 안양이지. 네. 애기 주소는 부모 쪽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소는 다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을 했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 왜 부모랑 잠깐만 부모에게 대해서 잠깐만요. 이전을 한 애기 가지만. 주소를 그러면 이렇게 학대 가정으로 의심돼서 그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그러면 아이가 들어가면 부모와 주소지도 다 자동 분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실거주를 어디서 하느냐. 그게 부모와 상관없다는 거죠. 안양 여기 보육원 쪽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죠. 학대 부모니까 격리시키고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주소지도 분리가 된다는 거죠. 학대 부모여서가 아니고요. 네. 예전에 이제 보육원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고아원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부모들이 못 키웠을 때 네. 유기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동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네. 그 실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게 맞고 자, 그 주소 이전함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네. 정부는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아동들을 그럼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아동한테 직접 수용이 되나요? 나중에 다 찾을 수 있나요? 보육원이 갖는 거죠. 보육원이 갖는 거죠. 보육원이 갖는 게 아니고 네. 아니, 보육원의 보육원에서 지원으로 보육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아보전으로 구조적인 지원이 문제를 되고. 제가 잘 알려주셔야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금 그 아동 폭력이든 뭐든 간에 해서 아동이 시설로 갈 경우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설이든 간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시설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시설로 지원이 가는 건 당연한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호를 케어를 해주니까 그 인력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준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설들은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의도가 있지만 거기에는 자기 그 비즈니스라고요. 이권이 개입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은 원래 정책의 목적은 빨리 원가정 복귀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애를 못 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인권 침해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지. 네, 일단 됐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중요한 게 아니라. 원가정 돌아갈 알았습니다. 수 있도록 예. 조치를 어느 주체가 해줘야 되는데 주체가 지금 네, 대표님 서로 알겠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잠깐. 시간 되면 우리 네. 스케줄을 맞춰서 그냥 하고 부모는 애타 죽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요거 중요한데 이 한 또한 가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내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서 시설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빨리 지금 애가 와치도 오기를 원하는데 담당되어 있는 그 모든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은 내 절실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내 스케줄에 맞춰서 뭐 다음 주 하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주 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 이제 인식을 하셨죠. 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 있고 관할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9명으로. 9명이요. 이 아동 우리 가온이 조가온 조윤술 경우 9명 심의위원 중에서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9분이 참 다 참석하셨어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정례입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도 가요? 수시, 그러니까 수시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 네, 수시. 그랬고요. 수시로 했는데 이렇게 9명이 그 심의위원들이 전원 합의체입니까? 아니면 다수결제입니까? 다수결제고요. 네. 다수결인데 이제 네. 이 결과는 몇 대 몇으로 이게 됐나요? 9대 그건 0.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말 못하죠?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 결과는 저희가 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 이름을 적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대 몇으로 된 건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뭐 기명 투표 있듯이 있다. 결과는 나와요. 그렇죠? 여기가 무슨 비밀, 무슨 극비 보안 사항입니까? 이게 심의위원회가 무슨 초법적인 기관이에요? 왜 그게 무슨 공개 법에 안 의해서 되는? 정해진 기관이죠. 법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네. 이게 그렇게 위험한 안보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에요? 제가 여쭙습니다. 몇 대 몇이라는 건 사람 누가 누구라고 제가 안 물었어요.